자, 그럼 자동 홍보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건가? 자동 홍보를 풀어가는 방식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아마 지금까지 해온 것은 인바운드를 해왔을 거예요. 자, 홍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아웃 통합 마케팅이라고 부르는데 인바운드는 특징이 이거죠. 검색을 통한, 광고를 통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가게 열어놓고 찾아오는 고객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인바운드죠. 두 번째, 할머니가 상추 따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사가는 거예요. 그게 인바운드예요. 그러면 블로그에다 올려놓고 오기를 기다리는 거, 인바운드죠. 그럼 아웃바운드는 뭘까요?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DB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도 아웃바운드예요. 엑셀에다가요, 010, 1234, 1234, 1234, 1235, 1236, 1237 이렇게 생성되죠. 60%가 있는 번호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내게 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오죠. 왜?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 DB에서 수집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뭐 하는 사람인지가 나와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가 다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그 사람에 맞는 제안이나 또는 요청이나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욕심부리지 않는다면요, 스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욕심부려서 스팸이 나와요. 자, 1대1 대화를 해봅시다. DB를 하나 찾았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철물점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요즘 철물점에서 안녕하세요. 제가 네이버에서 철물점 검색하다가 마침 우리 사장님 번호를 봤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제 지혜롭게 한번 가봅시다. 보험사원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나러 가는데 처음부터 보험 얘기하면 바로 그냥 거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로? 강아지 있으면 강아지부터 얘기하고, 그렇죠? 책 읽고 있으면 책부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목적은 보험이었는데 왜 책부터 얘기하냐고. 약간 사기성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건 지혜로운 거지.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철물점 사장님하고 손해사정을 얘기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면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으니 네이버에서 봤는데 요즘 저기 철물점에 뭐가 좀 필요해서 검토하다가 못 찾았겠어서 그냥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전혀 의문의 여지 없이 여러분들하고 친절하고 대화가 됩니다. 그럼 친절하게 한 두세 번 메시지 주고받다가 이제 좀 통화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풀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로직입니다. 여기는 스팸 없어요. 욕심부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1000건씩 갖다가 막 들이박으니까 전혀 해당 안 되는 사람한테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팸이 있는 거지. 이렇게 욕심부리지 않고 한 건 한 건 정말 정성스럽게 한 사람을 내 고객처럼 영원히 내 고객으로 만든다는 관점에서 하면 스팸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해본 경험에 의하면 욕심부리는 사람들이 얻는 게 스팸이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인바운드는 가장 큰 문제가 노출 페이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노출 희망자는 엄청나게 과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출 페이지가 부족해지니까 광고비 낸 사람만 노출이 된다. 이게 인바운드의 지금 현재 특징과 문제인데 아웃바운드는 이렇습니다. 일단 DB가 있어야 돼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DB가 있어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메시지 카피가 있어야 돼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 휴대폰으로 보내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휴대폰으로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노동형이 되니까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면 한 번만 세팅해 두면 알아서 오늘 하루 50명 지금 내가 정리해 놓은 내용으로 쭉 가고 전화가 오면 문자가 오면 거기에 내가 대응만 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홍보를 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클로징하는 노력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겟 마케팅의 타겟 자동화 시스템의 파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스팸 신고하고 DB 확보하고 메시지 카피인데요.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팸 신고 지금부터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내용은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스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스팸이에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스팸은 신고가 됐을 때 법적으로는 3천만 원 어쩌고 저쩌고 나왔지만 그거는 사기성에만 해당된다. 그러면 스팸 신고는 현재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스팸 신고가 왔을 때 통신사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문자가 와요. 오늘 스팸 신고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이 폰으로, 동일한 폰으로 스팸이 신고되면 문자가 일주일 정지됩니다. 라고 와요. 그게 전부예요. 두 번째, 스팸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스팸 신고는 1회를 말하느냐? 아니에요. 1회가 아니에요. 누적이에요. 한 번만 가지고는 그렇게 안 해요. 통신사가 이게 다 자동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신고가 누적된 그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문자가 오거든요. 두 번째, 진짜로 걸리면 일주일 문자가 정지돼요. 또 걸리잖아요. 같은 번호로. 그럼 한 달 정지된다고 고지가 와요. 그럼 한 달 정지돼요. 자, 그러니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메인폰은 절대로 익명의 사람들에게는 쓰지 마라.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보조폰 하나가 있어야 돼요. 비싸지 않습니다. 그냥 유심 한 달에 15,000원이에요. 사는 비용 따로 없습니다. 그냥 대리점에서 받아다가 그냥 꽂기만 하면 돼요. 또 꽂고 통신사에 전화만 하면 바로 개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조폰 한 개, 메인폰 한 개. 메인폰은 현재 여러분이 관리하는 고객들은 전부 메인폰으로 하세요. 한 달에 8,000개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있는 고객들 하고 남습니다. 2,000명이 서로 다른 사람 2,000명이니까 현재 여러분 2,000명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예, 그 정도 아니면은 내 메인폰 하나로 충분히 다 이용 가능해요. 근데 익명의 사람들은 무조건 보조폰. 익명의 사람들의 보조폰이 한 달에 2,000건이잖아요. 근데 나는 4,000건 정도 쓰고 싶다. 한 달에 소통을. 그럼 보조폰 2개 있어야 돼요. 남의 여러분 가족폰을 갖다 쓰지 마세요. 가족폰도 결국 메인폰이잖아요. 네. 근데 가족폰을 쓸 때는 어떤 거에다 쓰면 돼요, 아까? 지인, 스팸이 없는 지인한테는 가족폰을 써도 돼요. 어차피 가족들 폰도 문자는 하나도 안 씁니다. 남아있어요. 8,000개씩 남아있어요, 한 달에. 그거 통신사 좋은 일입니다. 통신사한테 다 돌려갑니다, 다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팸 신고는 지금 이게 전부입니다, 현재까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법정에 가고 싶어도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시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메시지를 보낼 때 광고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죠. 앞에 광고, 그렇죠? 예.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광고가 붙어서 온 거 봐요, 안 봐요? 시작. 안 봐요. 그럼 여러분이 광고 붙이면 볼 거라고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절대 안 봐요, 다른 사람도. 저도 우연히 안 보려다가 잘못 눌러서 보면 몰라도 보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남이 광고를 어떻게 했나 좀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고를 붙여서 문자를 보내는 거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에요. 아무도 안 봐요. 그럼 광고를 안 붙여야 돼요. 앞으로는 절대 광고 붙이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안 붙이면 그 스팸 아니에요? 아니요. 통신사에서는요, 여러분이 수신 동의를 한 사람한테 보내도 수신 동의 한 사람을 잊어버리고 신고할 수 있죠. 가입한지 모르고. 그래도 자동으로 여기 통신사에서 처리가 돼요. 지금 아무 소용없어요. 저희가 지금 거의 한 7, 8년을 했는데 통신사에서 그거 안 따져요. 그냥 기계가 자동으로 수신 여부를 수신 동의 여부를 알 수가 없거든.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에다가 귀하는 언제 수신 동의를 해서 지금 수신 동의 상태입니다. 라고 여기다 써주면 기계가 인식해서 수신 동의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거 쓰고 하나요, 누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 전부 스팸 처리예요. 내가 수신 동의 받았느냐? 아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다 스팸 처리예요. 신고 오면. 그러니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광고는 붙이지 않는다. 제 말 들으셔요? 그러면 그랬을 때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까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문제된다고요? 폰 정지된다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현재까지는. 근데 메시지가 사기성이 있었다. 이거는 법정으로 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만 뺀다면 괜찮아요. 자, 그러면 광고를 넣지 않으면 어떻게 보내야 돼요? 상대방이 광고로 느끼지 않아야 돼요. 상대방이 광고로 느끼지 않도록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그걸 우리는 메시지 카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지금 더 이제 아웃바운드를 진행하는데 이 메시지 카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가도록 하고, DB 확보는 이제 저희 DB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면 된다. 자, 인아웃바운드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DB 메시지 카피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DB 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요건 어차피 여러분 컴퓨터가 없으니까 제가 대신 할 테니까 이거는 뭐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도 제 영상 보면서 그 방법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설치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 가셔서 여기 DB 수집에 가서 DB 설치하기 누르면 이 창이 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다운로드 클릭하시고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할 때 크롬에서 하십시오. 엣지로 가게 되면 엣지는 막 이래저래 막 한 5번에 걸쳐서 이것저것 눌러야 돼요. 크롬에서 하게 되면 크게 문제 없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안 되면 여기 설명을 좀 읽으세요. 뭐 중간에 단추를 아무리 눌러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 다 설명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치가 끝났으면 이게 뜰 겁니다. 최소 이거는 이용은 11,000원 이상만 가능합니다. 9월 말이면 11,000원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시고. 자, 먼저 여기 들어오시면요. 기능부터 먼저 알아둬야 되겠죠. 지도, 네이버 지도 말합니다. 블로그, 카페, 포스트, 여기까지가 텍스트로 된 것들이에요. 쇼핑, N쇼핑은 네이버 쇼핑, G쇼핑은 G마켓. 페이지로 된 게 웹사이트도 있네요. 웹사이트, 포스트, 카페, 블로그와 텍스트로 된 지문 속에 들어있는 DB들입니다. 지도는 리스트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도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로 되어 있죠. 이렇게. 예. 마우스로 못 키지.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원래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리스트에 가면 이렇게 돼요. 010 그 다음에 식당이라고 치면 010 식당들이 여기 나옵니다. 눌러보면 여기에 010이 들어있죠. 여기 누르시면 없네. 어디가 숨어 있어요. 010 번호가 이 안에. 그렇게 해서 DB를 찾는데 여러분 손으로 하기는 거의 힘드니까 기계에다 맡기면 기계가 알아서 다 찾아줍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이쪽은요 이메일 수집입니다. 카페 이메일, 그 다음에 블로그 이메일. 여기에서 블로그 이메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클릭하면 이렇게 게시자 이메일, 검색자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블로그를 여러분이 손의 사정에 대한 페이지를 올렸는데 그걸 검색한 사람이 있다면 검색한 사람의 이메일을 찾아주는 거죠. 이게 검색자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게시한 사람의 아이디, 이메일이고, 그 다음에 카페는 해당 카페 안에 들어있는 이메일을 검색어 중심으로 또는 무작위로 찾아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고요. 여기가 건수에 대한 거, 여기는 검색 기간입니다. 검색 기간은 언제 쓰느냐면요. 보통 거꾸로 찾습니다. 기계가. 자, 검색을 딱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이 2010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수집하면 22일, 21일, 20일 이렇게 날짜별로 찾아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DB 수집하다가 내가 중단했네? 그러면 30일간 찾았으면 여기 날짜를 9월 20일이니까 8월 22일로 고쳐주면 수집한 데서부터 계속 찾겠죠. 같은 검색어를 썼을 경우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수집 건수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지도 수집은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새 창이 뜹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휴대폰이 있고 지역번호가 있죠. 휴대폰 수집한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경기도 지역을 군포시 그리고 검색어를 넣어야 되겠죠. 여기 100개 정도, 1000개 정도 하고 핸드폰 번호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지금 지도죠. 네, 지도는 핸드폰 번호를 넣지 않고 여기가 휴대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업종을 주로 넣어주면 됩니다. 지도에는 대부분 다 사업자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예를 들어서 꽃 가게 또는 식당, 그다음에 식당도 한식, 중식, 일식. 요거 혹시 모르겠으면요, 요 주소를 줄 테니까 요걸 이용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지역 통계라고 있거든요. 쭉 내려가면 여기에 요게 지금 이제 네이버 업종 입력된 내용입니다. 요 주소 드릴 테니까 이 주소로 들어가서 음식점이면 주점 눌러서 하위까지 다 나오죠. 요런 키워드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중식이라고 치고 수집 시작이라고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군포시에 있는 중식집이 20개네요. 휴대폰이. 그러면 20개를 여기서 수집하는데, 여기서 20개가 다 수집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전엔 강남구 안에 있는 것만 했는데 도로명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면 강남구를 넘어선 도로명은 서초구하고 겹쳐 있어요. 그럼 얘를 빼요. 검색에서는 나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꼭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집하고, 수집되면 지가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종료합니다. 자, 종료해 볼게요. 그러면 엑셀로 저장을 누르는데요. 혹시 저장이 안 되신 분은 여기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저장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뜹니다. 그리고 엑셀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 방금 지도 경기도 군포시 되어 있죠. 엑셀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바로 가져다가 우리 시스템에다가 바로 등록시켜서 문자를 바로 발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엑셀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휴대폰 번호, 여기는 검색어에서 양꼬치 중식당 양꼬치 있고, 상호 이름, 가게 주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 참조하시고 지역번호 누르려면 여기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경기도 번호를 다 수집하고 싶다. 자, 그럼 여기를 전체로 바꾸고 여기를 그냥 010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거의 몰라요. 여기 휴대폰 돼 있고 경기도 전체에 010을 찾아달라고 누르게 되면 여기에 업종 가리지 않고, 보통 업종 가리지 않고 뽑고 싶은데 어떻게 뽑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14만 4천 개가 여기 뽑히죠. 네. 그럼 경기도에 있는 14만 4천 개를 다 수집할 수 있죠. 물론 여기도 중복 등등이 있기 때문에 최종 숫자는 좀 다를 겁니다. 자, 수집 종료합니다. 자, 지도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제일 쉬운 게 지도입니다. 제일 쉬운 게 지도고요. 지금부터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블로그, 카페, 포스트, 웹사이트. 요거는 텍스트에서 수집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블로그부터 한번 해볼게요. 블로그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분석 작업을 해야 돼요. 자, 네이버로 가서 블로그로 갑니다. 여기에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010을 넣어야 되겠죠. 자, 내가 수집하고 싶은 사람은 보험 설계사다. 그러면 보험 설계사라고 일단 넣어봅니다. 이게 이제 초기 첫 분석하기 위한 첫 작업이죠. 자, 그럼 보험 설계사를 넣으면 약 24,000명이 나오네요. 근데 이 24,000명이 다는 아니죠. 왜냐하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30%만 중복되지 않는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이 진짜 보험 설계사가 올린 거냐,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한 10페이지나 20페이지를 직접 들어가서 눌러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한화손해보험 설계사 모집이네요. 그러면 모집이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한화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DB가 아니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요. 여기 돌아가시고, 보험 설계사 모집이라고 하면 모집단체 상위기관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집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제외 키워드에다가
모집을 빼버리면 되겠죠. 모집을. 자, 그러면 설계사 모집, 설계사까지 다 찾았는데 모집을 하면 모집이 되어 있는 것은 빼고 가니까 하나라든지 기타 모집하는 데서는 빠지겠죠. 네. 자, 지금 방법 아시겠죠?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최소한 이거 굉장한 노하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대부분 사람 DB 제대로 수집 못합니다. 이거 알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기 자체에. 여기 제 포함 키워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도 제외 포함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또 왜 있냐고. 예, 이런 부분까지 훈련받은 사람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이게 개발이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두 번째 한번 눌러볼게요. 보험 설계사 대출 소득이 불안해도 넉넉하게 필요하다면 그럼 이것도 누가 올린 거냐? 설계사 대출. 예, 대출 회사네요. 그죠? 설계사들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사가 아니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분석.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설계사 넣으면 설계사 나올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DB 수집하는 대행을 많이 해주거든요. 어떤 분이 의사를 찾는데 의사가 한 명도 없대요. 에이, 말 되는 소리를 하라고. 의사가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제일 지금 광고 많이 하는 분들이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없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뭘 잘못되지 않느냐. 저희가 진짜로 해보니까 한번 해볼래요? 블로그에서 의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최적화기 때문에 항상 제일 위에 나오거든요. 보세요. 마루 의사네. 마루 고쳐주는 사람이고 의사 표시의 체계네. 그죠? 영광 성의사네. 없어. 제일 위에 나와야 되거든요, 보통.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다 붙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그때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면 저희도 처음에 하면서 몰랐죠. 의사가 자기 자신을 인터넷에 올릴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선생님은 대체로 자기를 선생님이라고 안 쓰거든요. 존칭어니까. 그냥 교사 이렇게 쓰죠. 선생님이라고 쓰는 사람 없어요. 선생님 우리가 불러주는 거고 자기 자신을 선생님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이런 거예요. 그럼 의사는 자기 자신을 의사라고 안 불러요. 왜? 의사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의사 그러면 저는 다 자기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안 쓰죠.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 전문의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의라고 쓰니까 그때서야 DB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예. 의사 지우고 전문의 하니까 이때부터 나오는 게 다 전문의. 진짜 DB가 나오더라는 거죠. 28,000건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DB들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키워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가 시험에 지금 검색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전문 검색사가 있으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잘 해놔도 상당히 도움되는 시스템이다. 그럼 여기다가 전문의 뒤에다가 성형을 붙이면 28,000개에서 3,500건으로 줄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성형 전문의가 찾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약사를 어떤 분이 찾는다고 하는데 약사를 하니까 약사도 없더라고요. 약사도 별로 안 나와요. 예. 이거 하다가 약사가 없길래 왜 안 나오지? 약사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지? 약사는 약사인데. 근데 왜 안 나오지? 했더니 약사는 인터넷에 자기 자신을 올릴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지역 단위에서 약국을 하니까 지나간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홍보했다고 막 많이 오거나 이렇지 않는 거죠. 약사는 안 올리더라고요. 근데 언제 약사가 올릴 때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사 구인 구직을 했더니 그때서야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약사는 구인 구직을 할 때 자기를 약사로 소개하더라고요. 약사로 하게 되면 안 나오는데 약사 다음에 구인 구직을 넣으면 약사 DB가 또 나와요. 답이 있냐 없냐는 것은 첫째, 그 사람이 올리느냐 안 올리냐. 두 번째, 어떻게 올리느냐. 자기를 어떻게 호칭을 하느냐. 자, 그럼 이런 경우 해볼까요? 목사 DB를 찾고 싶어요. 자, 이제 여러분 테스트. 목사 DB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010 하나님 핸드폰이 나올라나? 자, 목사하고 하나님을 넣으면
우리 여기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닌다 치고 블로그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버렸네. 그럼 이분폰이 나와, 목사폰이 아니야. 그죠? 이게 목사폰이 안 나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010 목사 하면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어떤 저기 성도가 페이지 쓰다가 우리 목사님은 이러셔. 그럼 그 사람 폰이 나오고. 그죠?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어떤 성도가 결혼했어. 우리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셨어. 탄압을 거의 뭐 목사님 들어갔다 목사 들어가면 아예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다 목사 폰이 아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 면에서 도움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살려볼게요. 미용실 원장을 찾고 싶어요. 자, 미용실하고 010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 오늘 미용실 갔다 왔다 해도 나오죠. 또 미용실에 재료 공급합니다 해도 나와버려요. 자, 그럼 이건 이제 아까 목사과하고 다 동일한 건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목사가 글을 올린다고 했을 때 목사만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미용실 원장만이 쓰는 용어가 있다고. 그럼 010 놓고 나서 자기가 미용실이니까 우리 미용실이라는 미용실이 나올 거고, 자기가 원장이면 원장이 나올 거고, 헤어면 헤어가 나올 거고, 그죠? 염색이면 염색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용실하고 염색하고 헤어만 들어가면 일반인이 이 세 개를 동시에 쓸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목사 DB를 수집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010 목사가 쓰는 단어들이 뭐예요, 주로? 교회, 목회라는 말을 자기가 쓸까? 예. 만약 쓴다면 목회. 또는 예배, 기도. 요렇게 쓰면 거의 100% 정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위 키워드를 많이 넣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데이터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해볼까요, 이제? 자, 목사 하면은 45,000건인데, 이건 지금 블로그만 하는 겁니다. 카페는 6천만 건이고, 블로그는 2,500만 건이에요. 이거 카페가 훨씬 많아요. 목사, 그 다음에 목사가 자주 쓰는 얘기가 예배 하는 순간 12,000건을 줄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신방 아니면 신방은 너무 잘 안 쓰는 단어면 기도 하면은 241건으로 줄어버려요. 그죠? 너무 작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정확성이 높아요. 대신에 너무 줄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이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건데 010 목사로 해서 수집을 해요. 여기서 010 목사로 수집하면 지금 45,000건이에요. 여기에 포함 키워드죠. 포함 키워드에다가 기도와 예배와 그 다음에 찬양이라고 넣으면 45,000건 안에서 이게 포함된 걸 찾아줘요. 근데 네이버는 목사, 예배, 기도 넣는 순간 240개밖에 안 찾아. 완전 다르죠. 예, 정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런 검색 기술을 쓰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만 건에서 이 안에서 제거를 시켜주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거 저희가 누르면 이게 뜨게 해놨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 클릭하고 그냥 여기서 지우시면 돼요. 이거 알고 계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장 기본이 뭐냐? 어떤 대상을 찾을 때 그 대상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같이 끼워 넣어서 검색을 해야 정확한 DB를 얻을 수 있다. 가짜 DB가 많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DB 검색에서 실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아주 중요한 기능 하나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100% 정확한 DB입니다. 블로그에서 카페에서 찾아도 쌍따옴표에다가 수집하고 싶은 직업 또는 호칭, 자, 대표,
010 쌍따옴표 이렇게 하게 되면 10만 건이 나오죠. 이거는 아주 정교합니다. 하나도 실수가 없어요. 100%다 정확한 대표 DB만 나옵니다. 요 명령어가. 요 명령어는 원래 이 포털에 들어있는 명령어거든요. 쌍따옴표는 그냥 아무튼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기가 대표니까 그럼 여기다 뭘 넣을 수 있어요? 과장 13만 건. 그 다음에 전도사 931건. 그죠? 그 다음에 사장 4,200건. 자, 그럼 요거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수집을 들어가면 됩니다. 해볼까요? 자, 그럼 블로그에서 지금 아까 4,000건 봤죠? 사장이? 그럼 4,000건이 정말 하나도 오류가 없습니다. 100% 사장이에요. 그런데 중복은 있겠죠. 중복 제거만 되고 나머지는 100% 정확하게 수집이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이제 조금 DB 수집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수집하고 혹시 잘 이해가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는 거 저희 본사한테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도 여러분들이 질문 들어오는 것이 저희의 빅데이터예요. 예. 저희도 이제 그거 찾으면서 검색하면서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니까요. 자,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카페 블로그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가시고 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N쇼핑, G쇼핑은 지금 여러분 뭐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건 별도 결제라서 안 쓰셔도 되고요. 웹사이트까지는 다 동일하게 가시고 자, 카페 이메일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수도하고요. 수도했습니다. 자, 카페 이메일, 블로그 이메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카페 이메일은 여러분이 현재 카페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에 저기 유사님 뒤에 것만 해요? 아니면 다 해요? 주소. 다. 이 주소를 전부. 여기 전체도 되죠. 전체도 되고. 전체도 되는데. 전체도 되고. 여기 있는 주소를 몽땅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서 DB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세요. 이걸 누르게 되면 됐네요. 여기가 계정이에요. 여기게 계정이거든요. 이 계정이까지 들어있는 이 주소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넣고 여러분이 수집하고 싶은 키워드 010 여기는 지금 카페니까 이메일이죠. 이메일이니까 그냥 키워드만 쓰면 되겠죠. 핸드폰은 여기 수집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행이라고 하고 수집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페에 가면 이런 게 있죠. 이 메뉴 여기 가면 왼쪽에 메뉴 있잖아요. 이 메뉴에 보면은 정확한 정보들이 많아요. 휴대폰 정보들이나 이메일 정보가. 그럼 여기 메뉴별로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측 버튼을 누르면 링크 주소 복사가 있거든요. 이 주소를 가지고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메뉴에 있는 DB만 수집해줘요. 정보가 정확하죠. 자, 그 다음 블로그 요게 좋아요. 블로그 게시자는 어렵지 않죠. 그냥 여기다 검색어를 여행하고 게시자 검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시간 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수집되고 있죠. 굉장히 빨라요. 네,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료하고 그 다음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9건이 지금 수집됐는데요. 지금 29건 수집한 사람들은 전부 게시자죠. 즉 글을 올린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업자가 대부분이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검색자로 내가 바꾸잖아요. 검색자로 바꾸게 되면 여기에 수집했던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봤는지를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네.
저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그래서 예, 검색 저장 중입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제가 저장을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여기를 검색자로 해볼게요. 제가 여행이라든 모든 조건은 그대로 두고 검색자만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수집을 누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 수집 들어갔네요. 오류가 있나 봅니다. 자, 지금 보면 검색자로 수집을 했잖아요. 그럼 저장을 해볼게요. 자, 좀 전에 제가 복사해 놓은 걸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밌죠, 여기? 이거는 봐봐요. 일본 도쿄 여행 가볼 만한 곳이라는 여행사가 됐든 여행을 하는 업체가 되겠죠. 강원도 여행, 전남 신안 여행 이렇게 여행을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방금 검색자로 바꿨더니 일본 도쿄 여행 가볼 만한 곳 이 사람이죠. 여기. 맞죠? 예. 이 블로그에 누가 들어왔냐?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업체가 쓴 블로그에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이 사람들이. 예.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검색자는 이 사이트에 누가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같고 뒤에는 다르죠. 요걸 잘 활용하시면 검색자 가치가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DB 수집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나요? 네, 잠깐 쉬었다가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